보다 더 특별하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이 유치원을 주목해야 한다. 무슨 말인가 귀를 기울여 보니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 영어와 중국어를 번갈아가며 동화 구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와 중국어 어순이 같아서 함께 배워도 무방하단다. 기존의 영어 유치원이 인성교육은 도외시 한 채 언어에만 편중하는 것에 실망해서 만들었다는 이 유치원은 일종의 대안 유치원이다. 중국어 이머전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 주재 외국인 자녀들까지 이 유치원을 찾는다는데 과연 아이들의 중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인 것일까? 他们现在一般生活用语说得很好，一般他们学了3年吧。一般学3年的话，他们他们的水平是初中，就是小学的水平。一般生活用语，简单的生活用语都能说，可以交流。 아이들은 그게 처음에 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무작정 들으면 그걸 따라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듣는 귀가 트이고 말이 트이면 언어는 거의 80%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창안을 했는데 아이들은 언어를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더라고요. 언어는 아이들의 일상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유치원의 모토. Understand? You understand? 평소 영어 조기 교육을 반대하던 취재 기자. 취재 후엔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는데. 우리 애가 저렇게 되면 너무 좋죠. 영어도 저렇게 잘하고. 근데 그거는 지금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만들어진 시스템 교육, 만들어진 아이라고 생각해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대중적으로 보편화된다면, 이런 교육이 보편화된다면 영어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4살에서 7살까지는 무엇보다 인성교육이 필요한 시기다. 또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로 꼽는다. 하지만 이머전 교육으로 단기간에 영어를 잘하리라는 것은 부모의 욕심일 뿐. 이머전 교육이야말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듯이 기꺼이 손실마저도 감수해야 하며 아직 그 수익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적립식 펀드와 같은 길이다. 공부엔 지름길이 없다지만 영어엔 왕도가 있기도 하죠. 미국 뉴욕의 학교에 한국 아이들이 넘쳐나는 현실. 굳이 유학을 보내지 않고도 영어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돈이 많고 시간이 많다 해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스타일이죠. 소설가 이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닿으면 누더기도 선녀의 날개옷이 되고 초급 목피도 진수성찬이 된다. 누구의 살림인지 궁금하시다고요? 한번 만나보시죠. 복잡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 고즈넉하게 자리 잡은 한옥, 효제.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건너뛰어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인구 1,000만이 살고 있는 2007년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홀로 고요히 옛 정취를 간직한 이 특별한 공간에는 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닮은 여주인,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대를 이어서 한복을 만들어 온 그녀의 솜씨에 반해 이 집에는 혼인을 앞둔 명문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늘 대신 다른 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도 매사 야무진 그녀의 손끝. 평소 비단을 만지는 섬세한 손길은 어떤 사물을 대할 때도 허튼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옷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먹는 음식도 아름답도록 공들이는 것은 효제 스타일의 출발점입니다. 예쁜 거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해서 행주는 꼭 2번 삶고 늘 예쁘게 입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먹는 거. 뒷산을 가다가도 내 신발 색깔이 안 어울리네 그러면 도로 내려오거든요. 집안을 가꿀 때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어울림입니다. 제가 이제 워낙 돌을 좋아해서 방 안에 들여다 놓고 여기다 찻잔 놓고 티테이블로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예쁜 거 보면 제 생각 난다고 이렇게 가져다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마당에서 아이비 하나 잘라서 이렇게 띄워놓고 걸고. 손님이 오면 물에서 꺼내 길게 걸어두는 아이비. 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물방울을 보고 눈 밝은 사람들은 천장이 새는 줄 알고 한참 동안 위를 살핀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어울림이 연출한 효제식 유머인 셈이죠. 조화로움을 연출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가리기입니다. 한옷과 어울리지 않지만 꼭 필요한 물건은 가리고 덮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팩스와 전화기, 노트북도 예외가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보기 싫은 것이 있어도 함부로 없애거나 뜯어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집안 곳곳에 남은 못자국인데요. 이제 못자국 가리는 게 제일 난감한 때거든요. 그래서 못자국에다가 못 위에다 수나서 이렇게 해놓고 가락지들이요. 보통 유리장 안에 넣어놓은 가락지를 꺼내가지고요. 이렇게 못 부분에다 다 하나씩 껴줬어요. 불어 없애지 않고도 조화로움을 찾아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공간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뭐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기는 한데 이제 옛날로 치면 이게 탑이에요. 탑이고 이제 선앙당에다 이렇게 인간들이 지나다니면서 갖고 있는 염원을 건다는 뜻으로 저희 할머니가 만든 것, 어머니가 짜치로 만든 것, 제가 이제 만든 붕어. 염원하는 일을 할 일이 있으면 여기 앉아서 뭘 만들고 연구를 하고 이래요. 이 앞에. 그럼 괜히 기분에 뭐가 잘 뚫릴 것 같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복잡한 것 같지만 저한테는 창조적인 일을 할 때 여기 앉아서 뭘 하죠. 그녀는 요즘도 책탑을 쌓으며 염원도 함께 쌓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 돌아서고 나면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나이 50에 품게 된 그녀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대문을 잠근 적이 없다는 그녀. 언제나 열려있는 문을 통해 이날도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최근 그녀가 낸 책에 친필 사인을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한 상 차려드립니다. 이런 뜻의 사인이에요. 그녀만의 센스가 돋보이는 사인을 보고 그들은 이것마저도 효제답다고 입을 모읍니다. 조선시대 때 굉장히 어떤 사대부 집안에 굉장히 정수가 높은 나단인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섬세하시고 또 뭐 요리 같은 거 만드시는 거 보면은 정말 먹기 아깝다. 이 책은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남다른 안목과 살림살이가 세상의 인정을 받은 작은 징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책이 나올 줄 알았어. 이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가 저가 이렇게 원단 만지고 비단 만지는 것만 봐가지고요. 너 나한테 잘해. 내가 폭로할 거야. 나는 네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 가장 친한 친구가 그렇게 말하고 워낙에 유난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줄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줄넘기 하는 애들 옆에서 뜨개질했거든요. 예쁜 것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조금은 유난하고 극성스럽게 느껴지는 그녀의 살림살이. 이에 대해 국악 피아니스트인 남편 임동창 씨의 반응이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벤트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섬찟하도록 냉철하게 한마디 했다가 이제는 이 여자는 원래 이런 여자구나. 내 스타일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잘 밥상 갖다 바치는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일과를 마치면 그녀는 용인의 살림집으로 향합니다. 번잡스러운 것을 싫어하는 남편 임동창 씨의 취향에 따라 그녀의 살림집은 인가와 한참은 떨어진 외딴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집 안에선 흥이 절로 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수건을 쓰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신만의 부엌 살림을 가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음식 재료가 나지 않는 겨울철, 부엌 살림 보물 1호인 장독대부터 살핍니다. 된장. 아주 묵은 된장 오래돼갖고. 이런 건 약이에요. 잘 있나. 다른 항아리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뭐 여기도 된장 있고요. 간장 있고. 여기도 된장 있고 이렇게. 장은 묵을수록 좋다는 옛말은 체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해마다 깊이를 더하는 장만만이 그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간장 있고, 묵 있고, 뭐 소금독 있고. 묵 말린 건데요. 저희 집에서 말려놓고 먹는 지 이렇게 10년도 더 된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그냥 모아서 한없이 채우고 해갖고 묵은 장 먹듯이 이렇게 먹어요. 꺼내서. 굉장히 신기해요. 절대 살 안 찌거든요. 이거 먹으면. 이거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뭐 볶기도 하고 두부 대신 김치찌개 넣기도 하고요. 잡채, 묵 볶아서 묵 잡채도 하고. 한번 해드릴게요. 오세요. 직업으로 삼은 한복 짓는 일과는 달리 부엌일은 그녀의 유일한 취미 생활입니다. 그래서 부엌일을 할 때면 모든 긴장을 풀어버리고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녀의 작은 성체인 부엌엔 보물들로 넘쳐납니다. 평생 모아온 그릇들만 100박스. 그녀는 이 그릇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담아둡니다. 이건 제가 늘 아침마다 도시락 싸고 나오거든요. 저희 신랑 도시락.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귀한 대접받는 도시락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주 우울하고 슬픈 날 나이에 맞지 않게 이렇게 애들 밥그릇 같은 데다, 공주님 밥그릇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다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울할 때 이렇게 해보면 기분이 참 편안해지고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치료를 그릇에서 받아요. 정신적인 치료를. 네. 누구나 좋아하는 거가 하나 있다는 게 그런 거가 재산 같아요. 여기가 제 사연 많은 그릇방인데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 국대전만한 전복 껍질. 우리 신랑이 우리 각시 그릇 좋아한다고 제주도에서부터 배낭에 넣어갖고 온 아주 대단한 그릇 선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양은 냄비는 저게 30년이 더 된 건데요. 꼭 이때쯤 이회수 선생님 댁에 가서 성탄 선물 내 맘대로 골라온 게 저 냄비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네 역사를 제가 가져온 거죠. 저희 집에서는 아주 명품 그릇 대우를 받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요, 명주, 비단을 만지는 사람은 손에 이렇게 금은보와 보석을 지닐 수가 없어요. 긁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릇 사서 누군가한테 푸짐하게 대접한다. 뭐 이러는데 제 유일한 수집병이에요, 이게. 그릇도 요리의 일부라고 믿는 그녀는 왕가의 그릇이라 불리는 덴마크의 명품 식기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릇은 모셔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될 때 그 가치가 빛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그릇에 비해 그녀의 음식에 사용되는 재료는 소박한 편입니다. 앞마당과 텃밭에서 거두는 자연스러운 식재료. 이것들을 가지고 그녀는 조미료를 쓰지 않고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린 음식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차리는 아침상은 효제 스타일의 상차림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 흑개죽도 오직 최상품의 흑개와 호두, 잔만이 어우러져 맛을 냅니다.
곁들이는 반찬도 소박합니다. 동치미와 마른 멸치, 고추장, 오이지가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내진미 못지않게 화려한 그릇에 담겨집니다.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 특별한 그릇에 담아 소박하게 차리는 아침상. 여기에는 상을 받는 사람을 향한 극진한 정성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남편이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데다가 수도자 생활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넘쳐나는 걸 싫어하고 그냥 남들은 소박하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일상이에요. 숟가락이랑 젓가락이 네. 색깔이 틀리거든요. 네. 그렇게 놓으시는 건 무슨 이유가 있어요? 아무 바깥 정보가 없는데 수저를 이렇게 놔주면 불편하다고 안 쓰더라고요. 그리고 저 수저가 입술에 닿는 각이 다르다고 저것만 찾아요. 자연에서 거두는 것들을 이용하다 보면 때로 뜻밖의 음식이 탄생합니다. 그녀 스스로 학위를 부여했다는 연밥이 그러합니다. 소금 간을 한 물에 충분히 불린 찹쌀을 면 보자기에 깔고 찝니다. 연한 잎보다 거칠고 억센 잎의 향이 강하기 때문에 연밥을 찔 때는 항상 거친 잎을 씁니다. 연잎에서 노란 진액이 나와 찹쌀밥이 노랗게 물들 때까지 계속 찌면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연밥이 완성됩니다. 그릇의 가치는 사용될 때 더욱 빛난다는 그녀의 철학은 연밥을 만들 때도 어김없이 발휘됩니다. 그릇이 아까도 저 계속 비슷한 그릇을 쓰시는데 네. 이 그릇은 뭐 어떤 그릇인가요? 이거 여자들, 살림하는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갖고 싶어하는 그릇인데요. 저는 그냥 좋은 그릇일수록 이렇게 막 쓰면서 와, 나는 정말 사치스러운 여자야. 혼자 뭐 다이아 반지 끼느니 그릇 막 쓰자 이러면서 이렇게 남들은 아주 모셔두는 그릇을 이렇게 막 써요. 그럼 굉장히 내가 사치스러운 여자 같은 착각을 하고 하죠. 그러면 부엌일이 좀 즐거워지고 귀한 일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런 거는요, 이렇게 막 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힘들고 슬픈 일을 겪은 지인들에게 연밥 선물을 자주 합니다. 하늘이 무너질 듯이 슬퍼도 산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는 법. 연밥에 담긴 배려와 사랑이 무너질 듯한 그들을 다시 일으키곤 합니다. 11시 20분에 들어왔는데 1시쯤 형수님 배고파요 이러고 누구 들어오면 저라고 왜 안 귀찮겠어요. 근데 한상 탁 차려서 늦은 밤에 대접하면 너무나 감동을 하니까 그 감동이 나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한 번만 이래도 남한테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그 감동이 나한테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가까운 가족에게 또 만만한 남편에게 갑옷 한 벌 입힌다 생각하고 먼저 대접하면 그게 나한테 오기 때문에 저절로 행복해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키지 않아도 말려도 저처럼 하게 돼 있어요. 공을 들인 밥상 하나가 내 남편과 내 가족의 백그라운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믿는 믿음. 이것이 품격 있는 살림 멘토 효제 스타일의 완성입니다. 아름다움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고 음식은 최상의 재료를 이용해 최고의 그릇에 담아야 한다고 믿는 사람. 작은 것에도 공들일 줄 아는 정성과 기다림을 즐기는 지혜. 이것이 품격 있는 살림살이 효제 스타일의 백미입니다. 2부의 선택 5%.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처음이라는 단어에는 열정이 들어있죠. 열정은 돛담배를 움직이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2부의 선택 5%. 열정으로 순항하는 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중앙 기자들이 만드는 프로그램 2부의 선택 5%. 5%의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